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철 강아지 산책과 운동 관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을은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에게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물러가고 차갑게 내려앉는 겨울 바람이 오기 전까지 짧지만 소중한 계절. 시원한 공기와 높고 푸른 하늘은 강아지에게도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계절에는 꼭 챙겨야 할 관리 포인트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가을의 가장 큰 특징은 일교차입니다. 낮에는 햇살이 포근하고 따뜻하지만 아침과 저녁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강아지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사람만큼 뛰어나지 않아서 이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견, 노령견, 혹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아침 저녁 산책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산책 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서 기온이 안정된 후에 산책을 나가거나 해가 지기 전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침 산책을 꼭 해야 한다면 가벼운 옷이나 산책용 방한 조끼를 입혀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가을길 위에는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그저 예쁜 풍경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나거나 해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특유의 호기심으로 낙엽 더미 속으로 파고들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곰팡이 포자가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엽 위를 오래 걷게 하기보다는 낙엽이 너무 많이 쌓인 길은 피하고 깨끗한 보행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책 후에는 반드시 발바닥을 닦아주고 털 사이에 낙엽 찌꺼기가 끼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을 산책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도토리와 밤껍질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도토리를 강아지가 물어 씹을 수 있는데 도토리는 강아지에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토, 설사, 심한 경우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죠. 또 밤껍질의 가시는 입안과 잇몸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산책에서는 강아지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리드줄을 짧게 잡고 시선을 보호자가 함께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여름 동안 더위 때문에 산책을 줄였던 강아지들은 가을이 되면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보호자도 시원한 날씨에 신이 나서 산책을 길게 하게 되죠. 하지만 오랜만에 늘어난 운동량은 강아지의 관절이나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노령견이나 관절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긴 산책을 하면 다음날 절뚝거리거나 평소보다 더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을 운동은 짧고 자주가 원칙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산책을 나가되 한 번에 너무 오래 걷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은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을은 다양한 야외 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공놀이, 프리스비, 간단한 어질리티 같은 운동은 강아지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아지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하게 뛰게 하거나 무리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호흡이 너무 거칠어지거나 혀가 심하게 늘어지면 잠시 멈추고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가을은 발정기가 겹치는 시기이기도 해서 강아지들이 평소보다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산책 중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갑자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리드줄을 짧게 잡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성이 좋은 강아지라 하더라도 가을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절기에는 꽃가루와 잡초 같은 알레르기 요인도 많습니다. 알레르기에 민감한 강아지는 가을 산책 후 눈을 긁거나 발을 계속 핥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 들어와 반드시 털을 털어주고 필요하다면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약이나 보조제를 수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나이에 따라서도 산책 관리가 달라집니다. 어린 강아지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량이 많아서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면역 체계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추운 시간대나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노령견은 운동량이 줄고 관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걷는 것보다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이 더 알맞습니다. 계단이나 경사가 많은 길은 피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길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 산책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에는 해가 빨리 져서 저녁 산책 시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자동차나 자전거, 킥보드가 많은 길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사띠가 달린 목줄이나 하네스를 착용하거나 LED 불빛이 나는 목걸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 역시 손전등을 챙기면 더욱 안전합니다. 산책 후에는 집에서의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발바닥을 닦아주고 필요한 경우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주면 좋습니다. 발바닥 사이사이에 털이 길다면 미끄럼 방지를 위해 잘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산책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주고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어 근육을 풀어주면 다음날 피로가 덜합니다. 가을 산책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교감에 있습니다. 보호자와 강아지가 함께 걷고 함께 바람을 느끼는 그 시간이 강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짧은 산책이라도 강아지가 보호자의 시선을 느끼고 보호자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경험이 됩니다. 이 계절의 산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체력 증진이 아닙니다. 강아지는 산책을 통해 자신감도 키우고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며 스트레스도 해소합니다. 보호자는 그 옆에서 강아지의 호흡을 맞춰주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서 반려견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을철 강아지 산책과 운동 관리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을은 짧지만 반려견과 함께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위험들을 잘 관리해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견이 올 가을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산책을 즐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